안녕하십니까. 오스틴 부부의 티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의, 식, 주인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미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 월세, 전세, 그리고 집을 사는 방법이 있지만 미국은 월세 혹은 집을 사는 것과 비슷한 몰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와 같은 이민자들이 몰게지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는 볼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글에 검색을 하겠죠. 검색해서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대충 어느 위치에 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근처로 해서 지금 있는 곳에 우편번호인 78727을 입력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집이 여러 개가 나오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골라 보시면 돼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사진도 더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격 정보, 이게 보니까 8년 전에는 30만 불이었던 집이네요. 지금은 48만 5천 불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가격 정보, 그쵸?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싱이 지금 48만 5천 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 2862달러 그리고 슬래시 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월별로 내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계산기를 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862달러니까 지금 170개월 동안 갚아나가면 되겠죠. 그럼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옆에 계산기를 눌러보면 다운 페이먼트가 원래 가격에 이 가격을 뺀 금액, 요것만 이제 은행에 융자를 받고 이자율이 4.75%일 경우에 한 달에 2,800불, 요거 30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아까 계산해 나눴을 때는 14년이었는데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이걸 내고 있냐 보시면 곱하기 30년, 그러면 가격이 2배 이상이 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4.75%라는 게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자율이고요. 저희같이 막 이민 온 사람들은 신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훨씬 많이 붙게 될 거예요. 10%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30년 동안 한 달에 4,243불을 내면 되는데 원래 집의 가격의 3배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용은 뭐냐? 미국은 엄청난 신용사회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서로 얼마나 믿느냐 이런 건데 미국은 이 개념을 수치화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 수치가 낮은 사람은 신용이 안 좋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이 신용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집을 살 때도 이자율이 적게 붙는 것처럼 돈을 빌리거나 차를 살 때 모든 이자율이 훨씬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나쁜 사람은 이자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용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신용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올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밀리지 않게 이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과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내는 것과 전기세 내는 거, 핸드폰 요금 내는 거, 뭐든지 돈을 제때제때만 내주시고 갚아주시면 신용도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용도 수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같이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몰게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럼 저희는 월세로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한번 골라볼게요. 보시다가 뭔가 화려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썸머리가 나오죠. 스튜디오는 얼마? 스튜디오가 한국에서 말하는 원룸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원베드룸, 이거는 거실이 있고 침실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이죠. 그리고 투베드, 거실이 하나고 방이 2개인 그런 아파트를 말합니다. 대략적인 가격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원베드, 원패스에 이 정도 가격, 그리고 크기는 이 정도, 이런 정보를 정리해 놓은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구할 때는 총 8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파트 설치.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가 있으시면 2단계인 컨택,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투어를 신청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투어를 다녀오셔서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번째, 마음에 드셨다면 이 아파트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는데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지원을 하고 나서 아파트 매니저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승인을 하기 전에 인슈런스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제 물품들이 훼손되었을 때 커버해줄 수 있는 보험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주로 새로 생긴 곳이 보험을 많이들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 매니저가 계약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입주 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조금씩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아파트 설치를 해볼게요. 구글에 아파트 인 오스틴을 치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이런 아파트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가 있으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아파트 정보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면 투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투어를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 정보를 기입해서 컨택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 거쳐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을 모아놓은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소정의 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아파트를 구글에서 다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여기서 컨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 3단계인 투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줄 투어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쯤에 들려보도록 하고 싶다 하고 넥스트를 하시면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보통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그 시간에 투어 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면 이 시간 어떻냐 하면서 시간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어를 갔다 오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파트와 프라이싱 혹은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래 아파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투어 때 봤던 아파트랑 같은 플로어 플랜을 가진 아파트를 봐도 상관없고, 더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를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리스 텀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싸집니다. 가끔 이렇게 12개월에 더 올라가는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점 내려가긴 합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리스텀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리스를 누르시면 이 옵션이 뜨는 데가 있고 안 뜨는 데가 있는데, 퍼니시 아파트를 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퍼니시는 가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집입니다. 즉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소파도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저희처럼 이민 온 사람들은 여기서 앞으로 이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몇십 년 살 것이기 때문에 가구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도 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어 데이트와 다르게 무브 인 데이트, 언제 입주할 건지를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2일에 투어를 받고 29일쯤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보시면
얼마나 있을 건지 골라주시고 컨티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다음 단계가 승인되고 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따로 보험회사를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달에 10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험을 신청하는 단계를 스킵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추가 옵션이 붙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 창고 같은 걸 추가하실 수가 있고, 크기별로. 그리고 거라지 혹은 차고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견적이 날라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지원서를 내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월세로 사는데 왜 지원서를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에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월세를 낼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빌려서 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이자율 말고 어떤 게 신용도 좋은 사람과 신용도 나쁜 사람들, 어떤 게 다른가를 생각해보면 보증금이 다릅니다. 얘네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적게 요구하고요,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은 월세를 제때 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받아 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달 월세를 미리 내는 식으로 지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인 승인이 받고 나면 보험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렌터스 인슈런스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에 전화를 해서 혹시 너네가 선호하는 보험회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곳은 에이슈런트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저도 에이슈런트에 연락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추천해 준 데서 했더니 어셔런트에서 이 아파트 보험을 해준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셔런트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회사를 가입해라 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보험회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로 저희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슈런스를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파트마다 전기나 물을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은 아파트에서 제공 가능했고 전기만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오스틴 기준으로는 3of 오스틴이라는 곳을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틸리티에 전화를 해서 어느 아파트, 어느 동, 어느 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입주를 하니 어느 날부터 전기를 넣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끝나면 아파트에서 계약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약속했던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입주하시기 전에만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스틴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할 곳 1탄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